안녕하세요. 일요일 설 연휴 쉬는 날인데 와이프가 운동 어저께 못했다고 나와서 해야 된다고 해서 따라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한 영상을 하나 남겨볼까 해요. 그냥 요즘에는 제가 어떤 걸 얘기할까 생각했었는데 많이들 했던 내용인데 괜찮은 PT 선생님을 찾는 방법 또는 PT를 할 때 트레이너 외적으로 회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PT를 받을 때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 뭐 주의점이라든지 아니면 각오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 뭐 지극히 제 생각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이쪽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뭐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것들이에요. 일단은 이 피트니스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뭐 헬스장이든 PT샵이든 너무 많아요. 소비자는 좀 한정돼 있고 공급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PT 금액에 대해서도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뭐 3만원부터 해서 6만원, 7만원 뭐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이제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트레이너에게 PT를 받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뭐 트레이너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금 피트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예전에는 한 15년 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정도 어떤 포화 상태까지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PT가 가장 호황기였죠. 한 15년 전, 10년, 15년 전. 그러니까 그때는 구조 자체가 내가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들어갔다가 뭐 팀장으로 진급을 하고 뭐 매니저로 이렇게 계속 이제 승급이 되면서 내가 그런 목적이 있으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괜찮은 트레이너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체 내에서 어떤 교육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실력도 당연히 좋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헬스장들이 생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헬스장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센터에서 좀 일을 하다 매출을 잘 올리면은 이런 생각들을 해. 이거 내가 차려서 이 정도 매출 올리면 다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거 정말로 큰 오산이에요. 야생으로 나가는 순간은 정말 야생이에요. 내가 차려서 뭔가 한다라는 거는 정말 다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1,000만원, 2,000만원 올리는 거나 내가 나가서 처음부터 다 만들어 가서 1,000만원, 2,000만원 만들어 가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죠. 정말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게 더 커요. 그러니까 조금만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작게라도 샵을 많이 차리는 시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데들은, 물론 아닌 데도 있지만 대다수들은 머릿수만 채우는 상황이 급급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제 주변에도 얘기 들어보면 뭐 PT 한 3개월 받다 뭐 트레이닝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해도 돼요? 할 수 있어, 해. 그냥 내가 알려준 대로 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고 실력 있고 이런 트레이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력 좋은 친구들이 내가 헐값에 PT를 하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죠. 경력이 오래될수록 나에 대한 어떤 투자도 많이 해왔고 노력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연히 보상을 받고 싶어 하죠. 내가 인서울 대학교를 들어가서 가해를 받을 때 분명하게 나보다 떨어지는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가해를 하는 것보다는
단돈 10만 원이라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고객들은 그걸 크게 알아주진 않아요. 네. 근데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 탓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트레이너를 선택할 때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일단 가격에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단 실력이 조금이라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트레이너는 절대 뭐 한 3, 4만 원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지는 않아요. 예. 조금 더 받고 싶어 하지. 그럼 그런 센터를 가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작게 해서 차려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할인을 많이 하고 너무 싸다, 일단 걸으세요. 그거는 많이도 공감하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나 예전에 되게 싸게 했었는데 되게 괜찮은 선생님 만났어. 그건 정말 드물어요. 내가 그런 트레이너가 나한테 올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그건 정말로 극소수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비싸면 좋은 건가? 물론 그것도 아니죠. 예. 하지만 내가 그래도 금액대가 있다라는 거는 그 실패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낮다라는 거. 그리고 뭐 자격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뭐 이런 것도 솔직히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예. 뭐 PT 받을 때 그 자격증에 대한, 내가 지금 나 다이어트를 하러 갔어. 살을 빼고 싶어서 갔어. 대부분 거의 90%는 그 목적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있는 자격증들이 나한테 지금 적용이 되는지도 않아요. 대부분 보면.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자격증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정도의 수준의 뭐 뭔가를 얻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살 빼고 싶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내가 볼 때는 크게 뭐, 와, 이거 무조건 가야겠다, 이런 거보다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되게 공신력 있는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뭐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딱 그 정도. 근데 그것도 그냥 운전면허 딱 그 정도예요. 그냥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되게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몸이 좋고 무조건 시합 경력이 많고, 물론 그것도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운동을 오래 하고 몸이 좋고 시합을 많이 나가봤다라는 거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몸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차성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운동을 유재석 핑계군가? 거기 나가서, 유재석이 지금 있는 체육관 관장이 예전에 차성원이 트레이닝을 했던 그 트레이너라고. 근데 그 트레이너가 거기 있을 때 되게 말단이었다고 하더라고. 되게 뭐 들어온 신입? 근데 갑자기 차성원이 그 사람도 갔대요. 그랬더니, 나 운동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트레이너가, 왜 저한테, 그러니까, 아니, 몸 좋으니까, 뭐, 몸이 좋다라는 거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아니냐? 나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접근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접근했다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죠. 뭐 사람은 무조건 100%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내 수업도 있잖아요. 자기 몸 만드는 거면 너무 집중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짚고 넘어가야 될 걸 나의 마음가짐이에요. 회원의 마음가짐. 이 트레이너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은 좋은 트레이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일반 회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적당히 하고 싶으면 저렴한 데 가서 저한테 하나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가르쳐 주는 거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게끔 내가 계속 뭔가 요구를 할 건데, 그걸 일단 회원이 따라와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식단을 하고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내가 지금 막 다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 하겠는 거야.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뭐 한 3개월 된 가르치는 트레이너랑 내가 가르치는 거 효과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저도 처음엔 얘기하죠. 나 회원들한테 얘기해요. 저는 처음에 10번 정도까지 기다렸습니다. PT 10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때까지도 회원이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은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이 회원도 바뀔 생각이 없다라는 거거든.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20번이든 30번이든 PT를 끊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거는 일정 기간 안에 끝내세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10번이면 한 달, 20번이면 2달, 30번이면 3달. 무조건 그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지. 뭐 하다가 뭐 열흘 쉬고 하다가 뭐 한 달 쉬고 그러면 다시 리셋. 계속 그렇게 리셋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10번, 20번 끌어서 한 10번 하다가 갑자기 한 2, 3주 쉬었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를 못 보지. 그럼 안 하게 돼. 재등록이든 뭐든. 왜냐, 내가 다시 하려고 하면 내 잘못은 생각 안 해. 그냥 상황만, 원래 살이 안 빠지는데? 당연히 안 빠지지. 그러니까 다시 내가 돈을 내고 PT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내가 20번이, 만약에 내가 뭔가 중간에 뭔 일이 있어. 쉬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미룰 수도 있고 지금 해도 돼. 근데 내 마음은 지금 이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잠깐 정지하고 싶어. 그럴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이 남은 기간 플러스 더 PT를 받을 계획을 하고 하세요. 그때 가서 상황이 안 돼서 못해. 이러면 돈 버리는 거야. 아니면 지금껏 다 끝내고 내가 계획하는 거 하고 나중에 상황 봐서 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애매하게 내가 지금 당장 뭐가 급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른 걸 먼저 선택을 하고 이거를 내가 정지를 하고 그럼 PT를 정지하고 이러고 나서 또 나중에 중간에 남은 거 한 30번 끊었어. 그러다가 한 20번 정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갑자기 뭐 일이 있어서 제가 한 3주 정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갔다 오면 거의 원상복귀 돼. 이 사람이 엄청난 모선 메모리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러면은 남은 10번을 하잖아요. 큰 효과 못 봐요. 그럼 내가 이어서 또 해야 되는데 그때서 돈이 갑자기 아까워. 큰 효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지 큰 효과를 못 보죠. 보통 트레이너들이 30회를 많이 권장을 해요. 한 3개월 정도 코스죠. 그 안에 내가 정말로 100% 어떤 근접하게끔 트레이너가 요구하는 거 따라줘야지 내가 목표하는 거 거의 절반 이상은 가요. 네. 트레이너가 뭐 PT 받으면 사람들이 처음에 뭔가 기대를 하고 막 들떠 있어. 열심히 해야지 진짜. 근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이제 현실이 와. 힘든데? 이게 생각보다 힘든데 살이 안 빠지지? 달라요, 회원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수들은 하루에 2번, 3번의 유산소와 웨이트를 최소 한 번에서 2번은 무조건 매일 주 6일을 하면서 목을 만들어요. 그렇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다이어트 기간을 잡고 몸을 만들잖아요. 근데 일반 분들은 일주일에 3번 나오고 끝나면 유산소 30분, 40분, 뭐 50분이라고 얘기도 못 하겠어.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한 30분? 식단도 100% 못 지켜. 그런데 어떻게 빨리 살을 빼길 바라요. 그건 욕심이지.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요. 독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2달이면 2달, 3달이면 3달 주변 인간관계 다 끊고 그러니까 그게 맞잖아. 다 끊고 내가 아니면 안 끊으면은 내가 운동에만 올인하고 잠깐 시간 내서 만나고 이런 건 좋은데 그게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말고 돈만 쓰지 말고 정말 현실이잖아. 정말 나 독한만 먹고 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어떤 트레이너 만나도 하기 힘든다는 거. 어쨌든 좋은 트레이너라기보다는 나랑 잘 맞는 트레이너,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트레이너, 그런 트레이너를 만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회원들이 단 데서 봤다가 이제 오신 분들 중에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시간 약속을 안 지킨대. 트레이너가 자꾸 늦고 트레이너가 먼저 캔슬을 하고 이게 맞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상황이 어쩌다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정말 양해를 구하고 미리 회원들한테 정말로 정말 돌발 상황이 왔어. 정말 돌발 상황. 근데 갑자기 내 개인적인 일이나 회사에서 어떤 업무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게 너무 번번하다면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트레이너가 너무 자주 바뀐다. 10번 동안 2-3번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근데 회원님들도 고객들도 알아야 되게 내가 한 3만원, 4만원짜리 트레이너 비용을 내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트레이너들이 그 센터에 그렇게 적게 돈을 받고
일을 하진 않아요. 예. 좀 자기가 스토리다 싶으면 나가버려. 요즘에는 트레이너들이 갑이야. 제가 예전에 일할 때는 막 면접을 보고 회사에서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요즘에는 트레이너들이 생각해보고 연락을 준대. 여러 군데 면접을 보고. 그게 현실이에요. 트레이너가 많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동 시간에 근무 시간에 운동 시간 보장 뭐 별게 다 있어.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제가 볼 때는 다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유효 기간은 저는 1년이라 생각을 해요. 트레이너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저는 트레이너를 안 둬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착한 트레이너도 있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1년 지나면 트레이너들은 열정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일은 예전만큼 안 하고 점점 요구하는 것만 많아지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회사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내가 뭐하러 얘 돈을 계속 더 주면서 얘가 매출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신입이고 열심히 하고 어린 친구도 데리고 이렇게 일하면 되는데 굳이 나랑 뭐 엄청난 관계가 아닌 이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입장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은 자주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트레이너 받을 때 좀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제일 높은 사람한테 받으세요. 뭐 매니저라든지 거기 대표라든지 그런 사람한테 받으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 어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좀 잘해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회원님들이 어떻게 하냐. 아무리 개떡 같은 트레이너 만나도 그 회원이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살이 안 빠지진 않아요. 네. 근데 저는 회원한테 얘기해요. 10명 받으면은 몇 명이 성공할 것 같아요? 물어보면. 이렇게 한두 명이에요. 대부분은 다 실패해요. 다 남은 PT나 다 끝내면 다행이지.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PT샵은 회원님들이 성공할 수 있는 좀 확률들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위기가 그래. 다 PT 받는 사람들인 거고 맨날 오는 시간에 자주 보고 바디 프로필이라는 것도 많이 찍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쟁 의식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근데 헬스장은 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 다 많다 보니까는 좀 그런 분위기는 좀 적은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제 바디 프로필을 그렇게 막 권장하진 않아요. 뭐 회원이 찍겠다고 하면은 뭐 해보시죠 그러는데 한번 찍어보실래요?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솔직히 선수 레슨도 힘든데 바디 프로필까지 막 해가면서 회원들 막 계속 막 설득해가지고 막 운동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힘들고 제일 중요한 건 회원님들이 원하지 않았을 때 바디 프로필 찍으면은 운동에 대해서 너무 질려버려. 운동을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살 빠지는 거 되게 단순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게 시합 나가는 사람들은 시합을 준비하는 레슨생들은 내가 살 빼라 뭐 해라 먹지 마 이런 얘기 안 해. 알아서 빠져요. 진짜 알아서 잘 빠지고 알아서 자기 몸이 좋아져. 왜냐? 본인들이 몸이 좋아지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내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든 더 악착같이 해.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안 그래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살 빼러 왔잖아.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지. 난 돈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일은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물론 쉽지 않죠. 맛있는 것도 많고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는데 평생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달간은 내가 그거 다 자제하고 운동에 일단 집중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그때부터는 조금씩 내 여유를 가지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살 빼는 거는 자기와의 어떤 멘탈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복귀하기 전에 살이 엄청 많이 쪘었거든요. 저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제가 살을 뺐으니까 회원님도 살을 뺄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원님, 선생님은 당연히 빼죠. 아니라고. 내가 예전에 막 뚱뚱했을 때 그때 제가 체중이 130kg에 체지방이 거의 50kg 정도가 육박했어요. 한 49kg? 예. 엄청나죠? 예.
그냥 보면 길가에서 엄청 뚱뚱한 사람이에요. 그냥 옛날에 운동 좀 했었나 그 정도? 그냥 진짜 뚱뚱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 본인 눈앞에 와서 나 옛날에 뭐 엄청 좋았다고, 진짜 장난 아니었다고, 미스터크라스 1등하고 진짜 좋았다고 그런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옛날에 근데 어쩌라고, 그냥 뭐 확인도 안 되는 거 같고 뭐하라고, 뭐 이런 얘기 할 걸? 근데 내가 지금 몸이 좋은 상태에서 예전에 뚱뚱했던 사진을 보여주고 지금 보여주면 대단하세요. 그 선생님과 당연히 만들죠. 눈앞에 이러니까 이러는 거지. 그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몸을 보면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이 이쁘고 잘생긴, 여자만 이쁘고 남자만 잘생긴 사람이 나 옛날에 엄청 이렇게 못생기고 뚱뚱했었다. 근데 지금 엄청 이쁘고 잘생겨서 와 대단해. 근데 그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지금 내 눈앞에 와서 나 살 빼지면 겁나 이뻐, 살 빼지면 겁나 잘생겨. 별로 사람들 그런 관심도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현인도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운동 해봤던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내가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예전보다 힘도 많이 떨어져 있지. 거울 앞에 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야. 예전에 내 몸은 없고 왜 뚱뚱한 돼지 한 마리가 있어. 운동하는데 너무 꼴보기 싫어. 이거를 내가 몇 달 동안 감내해야 돼. 참고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제가 체지방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10개월 동안 45kg를 뺐어요. 근데 계획을 세웠죠. 첫 번째가 제가 일단 멘탈을 정리하고, 그래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이고 나는 이 상태로 6개월 지나고 나서면은 지금 내 이 스트레스 받는 나의 마음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없어질 거야. 6개월만 지나면 돼. 지나간 건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계획을 세웠죠. 첫 번째로 지금 뭐 식단은 아예 안 하잖아요. 운동도 대충 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일반식을 하고 나머지는 식단을 하고 주 5일을 운동을 해보자. 하루에 한 번에 유산소 한 번. 왜냐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운동 계획을 너무 많이 세워요. 열심히 해요. 그럼 오래 못 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처음에 살이 잘 빠지더라고. 잘 빠지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좀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래도 잘 빠지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안 빠져. 그래. 그러면은 일반식을 이제는 빼보자. 주말에만 먹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하고 일반식을 토요일 이렇게 먹었죠. 또 그러다 어느 순간 빠지다가 또 안 빠져.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일주일에 5kg 3kg, 5kg 빠져요. 그러다가 안 빠지면은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주 6일을 운동하자. 일요일만 먹고 월요일부터 주 6일을 운동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가 또 안 빠지면은 그러면 유산소를 한 번 더 늘리자. 공복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쭉 하다가 일요일만 치팅데이 갖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다 안 빠져. 그러면은 운동을 5분 할에서 4분 할로 좀 타이트하게 가고 운동을 웨이트를 2번을 하든지 아니면 유산소를 한 번 더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절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 나중에는 일주일에 100g도 안 빠질 때도 있고 100g 빠질 때도 있고 이걸 반복을 하면서 대신에 이제 일요일 날은 치팅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살을 좀 뺐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치팅, 다 알 거예요. 치팅데이. 치팅데이가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남들이 치팅 하니까, 오늘 치팅데이요. 전 제일 이해 안 되는 말, 치팅데이 오늘 미리 써야겠다. 미리 쓰는 건 없어, 치팅데이에. 그런 게 어딨어. 치팅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내 몸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철저하게 100%의 식단을 지켜. 내 몸은 다이어트 모드로 들어가 버려. 그러다 일요일날 갑자기 외부 음식이 들어와. 그러면은 다이어트 모드로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일요일날 뭐가 확 들어오니까는 체중이 일시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 비상이 걸리는 거야. 뇌에서 막 이제 오류가 나는 거지. 그러면서 월요일날 다시 식단 모드로 다시 다이어트 모드로 들어가. 그러면 그때 내 뇌에서 내가 잠깐 착각을 했구나. 내가 오류가 나서 외부 음식이 들어왔다고 착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뇌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체중이 원상복귀 되면서 쭉 가고 이거를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지. 식단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치팅을 한다는 거는 그냥 진짜 더 먹겠다라는 거야. 그냥 맨날 평소에 식단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식단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점은 살을 빼려면 간단해요. 더 많이 운동하고 적게 먹으면 돼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운동해야 돼. 되게 힘들 것 같죠? 근데 하려면 하거든. 지금 제 회원 중에 제일 살을 잘 빼고 열심히 하신 분이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같이 운동을 할게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작은 샤브를 하나 준비를 하고 싶다고 작년부터 하는데 지금 한 4개월 차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 한 지는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림메스로 가는 개념이에요. 근데 미용실 원장님이세요. 처음에 유산소도 안 했어요. 그러다 이제 다이어트 이제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체지방만 거의 한 10kg, 한 7kg, 8kg 줄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저녁에 9시에 와서 운동을 해요. 근데 아침부터 그때까지 쉬질 못해요. 아침 여기 한 6시 40분, 반 와서 유산소 운동을 해요. 근데 아침에 오자마자 천국의 계단을 타. 1시간을 타. 내가 아침에 한 천국의 계단 빡세지 않나? 그러니까 타더라고. 그걸 타고 와서 밥 먹고 바로 일을 나가요. 뭐 일 나가기 전에 미용사들 교육시킬 때도 있고, 집에서 도시락 챙기고 출근해서 그때부터 하루 종일 계속 일하는 거예요. 미용실에는 특별하게 쉴 때도 없어요. 그냥 뭐 약간 잠깐 탕비실 같은 거에서 잠깐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누워있을 때도 없어. 그럼 9시까지 거기서 풀로 일하다 와서 또 나랑 운동을 해. 그러고 나서 또 천국에다 1시간 타.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러고 하면 한 12시 넘고 막 이렇게 해요. 엄청 살인적인 스케줄이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로도란 말이야. 나는 이거 벌써 이렇게 이거 너무 빡센데 나중에 시합 때 되면 운동 더 강도 늘어날 텐데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맨날 할 수 있대. 못해도 맨날 할 수 있대. 이 사람은 좋은 점은 맨날 무게를 들든 뭘 하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무조건 할 수 있어. 뭐 맨날에 못하면서 아니 할 수 있어. 근데 그 마인드가 좋은 거야. 못해도 다음번에 또 할 수 있대. 그러다 보면 진짜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나 자극을 받아. 이렇게 열심히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살 빼는 사람들은 남들과 좀 달라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뭐 트레이너를 만나고 좋은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좋은 내가 멘탈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얘기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좋은 트레이너를 찾을 때 첫 번째 가격이 낮은 데는 피하세요. 일단 피하고 봐야 돼요. 최소 제가 기준에서는 최소 5만 원이에요. 그 밑엔 보지도 마세요. 예. 그리고 이 사람 경력 뭐 시합도 뭐 한두 번 나가 이런 건 안 돼. 최소 몇 년은 나가면서 내가 내 몸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많이 쌓인 사람들. 그러고 나서 가서 봐. 그리고 무조건 대화를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운동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고 나를 좀 그거 느끼잖아요. 사기꾼인지 정말 신뢰를 줄 수 있게 난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뭐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 헬스장을 다니면서 그 트레이너를 지켜봐요. 회원들이랑 어떤 교우 관계라든지 트레이닝 할 때 어떤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걸 지켜봐도 되고. 예.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한번 체험해보고 할게요. 이건 난 진짜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요. 체험해봐서 뭘 알 수 있는데? 체험해봐서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당연히 체험하면 열심히 가르쳐주지. 그리고 무조건 회원님 무조건 안 좋아요. 해야 돼. 그냥 뻔한 거거든, 그냥. 할 거면 가서 시원하게 해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야. 한번 해보고 안 할게.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 체험해봐서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차야 시승해보고 한번 타게. 그렇잖아요. 체험하는데 트레이너는 당연히 열심히 가르쳐 주지. 등록해야 되니까. 그리고 싫은 소리 안 하지만은, 몸이 안 좋으시니까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냥 뻔한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할 거야? 뭐, 생각해보고 할게. 그럴 거예요? 그것도 시간 낭비야. 뭐 하는 거야? 그거 본인이 필요해서 온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 별로 안 좋아. 어떤 기준으로? 분명 이 사람이 불친절하게 할 리도 없을 거고, 뭐 못생겨서 뚱뚱해서 이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체험은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내가 그 헬스장을 뭐 일일권을 끊어서 다니면서 그 트레이너를 한번 지켜보던가. 뭐 이것도 괜찮아요. 몰래 지켜봐야 돼. 그 대신 티내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 뭐 인스타를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대충 파악할 수 있잖아. 뭐 이런 것도 방법인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절대로 전화해서 얼마예요? 이거는 난 별로예요. 물건도 아니고 또 얼마예요? 뭐 헬스장이 얼마예요는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트레이너 얼마예요? PT 얼마예요? 그걸 뭐 얼마예요? 물어봐가지고 뭐 가격 적당한 데서 하려고요? 이게 뭐 상품이 일정하게 뭐 어느 정도 뭐 비슷하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천차만별인데 그건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화해서 뭐 얼마예요? 그러면 예약 상담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목소리 들으면 알거든.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운동 목소리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 이래 해서, 이게 몸도 봐야 되고, 금액만 갖고 판단하실 수 없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다. 하든 안 하든 내가 방문해서 환경도 봐야 되고, 트레이너랑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와요. 근데 딱 목소리 톤만 들으면 알아. 정말로 성의 없게. 얼마예요? 그럼 우리도, 뭐, 방문하셔야 된다고. 그냥 이러고 끝내요, 그냥. 예. 괜히 내가 얼마에서 얘기해서 거기 비싸네요 뭐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얘기하나? 그렇잖아요. 그냥 제 생각인데 그냥 저 같은 게 뭐 우리가 학원 다닐 때 얼마예요 그러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 강사 따져보고 거기 대학 진학률 얼마나 되는지 보고 그 강사들이 어느 대학 나온지도 보고. 근데 왜 이거는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뭐 어떤 자격증이나 뭐나 이런 걸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가서 대화해서 느끼는 감정이 제일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예. 뭐 시합을 아무리 많이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나봐서 얘기를 충분하게 해봐요. 나한테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지 그게 첫 번째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횟수를 내가 이제 결정해야 될 때 정말 일단 10회만 이 10회는 정말 아니에요. 정말 돈 아까운 짓이에요. 10회를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운동 경력자들,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선수들한테 가서 포인트 레슨으로 10번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은 10번을 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뭐 10번 동안 뭘 할 건데. 그냥 뭐 자세 연습하다가 체력 조금 늘고 그러면 딱 끝이에요. 근데 또 근데 그동안에 효과가 크게 볼 수 있을까? 조금 힘들어요. 그럼 또 내가 재등록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근데 트레이너에게도 시간을 줘야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30번을 끊어. 그러면은 3개월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뭐 재등록을 해야 되니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운동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10번 끊잖아? 그럼 트레이너도 한 7, 8번 되면 이 사람 재등록 할까 안 할까 막 파악해야 되고 약간 눈치 봐야 되고 그럼 운동도 집중이 안 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2달이면 2달, 3달이면 3달 이렇게 운동하는 게 나아. 제일 좋은 건 그냥 30회고요. 그 이상도 하지 마세요. 네. 그 이상 하지 말고 그냥 연장을 하세요. 끝나면은. 뭐 싸다고 40회, 50회, 100회 그거 정말 안 좋아요. 100회 끊으면은 100번 다 제대로 된 서비스 받을 것 같아요? 처음에야 좋지, 돈 들어오니까. 근데 좀 시간 지나잖아? 빚 갚는 기분이야. 그럼 대충 하게 되고. 30번 했을 때가 3개월 동안에 가장 딱 그냥 그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 근데 20번도 조금은 아쉬워. 내가 정말 뭔가 제대로 열심히 하고 뭐 하다 보면은 20번 때 끝나. 좀 더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때 끝난단 말이야. 어쨌든 또 해야 돼. 연장을 하든가. 근데 거기서 연장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보통 연장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근데 딱 저만 그래. 대부분 트레이너들 오래 하시다 보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 살 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한 4-5번만 진행해보면 바로 보이던데. 일단 식단 보내세요. 뭐 하세요? 그런 거부터 보내면 알아. 성실해. 일단 기본적으로 살 잘 빼는 사람은 성실해. 말하지 않아도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내고 뭘 물어보고 뭐 계속 그래. 근데 계속 왜 안 보냈어요? 보내야지요. 뭐 먹었어요? 이런 거 내가 물어본 것 자체가 일단 성실하지가 않은 거야. 식단을 보낸다는 거는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 사람이라면.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 열심히 하는 거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보냄으로써 내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돼. 그리고 트레이너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파악을 할 수 있고 뭔가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근데 그거부터가 안 된다는 거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끔 이 사람들이 뭐 잘 안 먹고 운동하고 살이 좀 빠져서 왔어. 선생님 저 5kg 빠졌어요. 뭐 10kg 빠졌어요. 하나도 난 기쁘지 않아. 뭔가 제대로 해서 빼야지. 그러니까 안 먹고 그냥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체중을 줄이면 PT 받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덜 먹고 와가지고 유산소만 해서 해도 돼요. 그런 거는. 예. 그냥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 운동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제 의견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은 듣고 뭐야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고 맞아 이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냥 뭐 내가 하는 뭐 내 채널에서 그냥 혼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보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뭐. 예. 그냥 그래도 회원님들이 비싼 돈도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좀 더 확률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그래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일단 너무 저렴한 트레이너 피하고, 하기 전에 일단 내가 각오를 단단하게 하셔야 돼요. 다 내가 운동을 영순위로 둘 수 있는 사람인지, 단 2달이라도 세 달이라도. 예. 아직 내가 운동과 일상생활을 막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럼 하나만 선택을 해야죠. 예. 왜 자꾸 다 이것저것 하려고 그래. 나 놀고도 싶고 돈도 벌고 싶어. 2개는 안 돼. 근데 그걸 2개 다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열심히 안 놀고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노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2 다는 안 돼. 예. 아, 몸 좋은 선수들이, 막 인스타 보면 몸 좋은 선수들이 막 여가생활 지금 좋은 차 입고 좋은 옷 입고 막 멋있게 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정말 처참하게 운동하고 막 진짜 막 꾸질꾸질하게 그런 생활 버티면서. 예. 제가 인스타에 보면은 되게 그냥 프리하게 올리잖아요.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머리도 막 자다 일어나서 감지도 않고. 근데 저는 별로 꾸미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 귀찮아 죽겠는데, 나 진짜 뭐 내가 뭐 이것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도 해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막. 근데 막 언제 뭐 하고 막 식단도 내가 다 챙기고 힘들어. 진짜 귀찮아.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꾸미고 있는 사람 정말 부지런하겠는데 제가 그렇게 안 돼요. 예. 영상 하나 찍기 위해서 머리 세팅하고 뭐 하고 옷도 막 안 돼요. 예. 옷이나 잘 빨아입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는 좀 현실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은 그냥 쉽게 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귀찮은 과정을 많이 겪어야 돼요. 어딜 갈 때도 먹을 걸, 자, 보디빌더 정말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은 그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디빌더뿐만 아니라 몸을 좋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 유지하는 것 자체가 되게 피곤해요. 막 도시락도 싸들고 다녀야 되고,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편하게 못 먹고, 막 진짜 맨날 운동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2 다 가질 수는 없어. 예.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절을 해야죠. 그러니까는 저는 근데 일반인들한테 제가 선수들의 만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살을 빼고 싶으면은 그 정도는 각오하고 내가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원래 되게 뚱뚱했었어요. 어렸을 때 씨름 선수 때 했다고 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키가 한 170, 168? 170? 그 정도에 체중이 한 110kg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씨름을 했고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진짜로. 일주일 제가 합숙 생활을 했는데 거의 군대 생활이랑 비슷했어요. 그냥 일주일 만에 집에 왔는데 10kg가 빠져서 온 거야. 정말 힘들더라고, 운동이. 뭐 식단을 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 그렇게 살이 빠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몸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서 좀 몸에 대해서 막 환상이 생기고 막 좋아지고 싶고 막 이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보디빌딩을 전향했는데, 보디빌딩 전향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재밌더라고. 그러면서 느꼈죠. 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재미를 느꼈던 거. 근데 정말 그것만 봤어요. 운동 외에 뭐 관심도 없어. 그냥 뭐 사는 것도 관심 없고 그냥 운동. 사는 거라고는 보충제.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 그 좋은 결과도 낼 수 있고 좋은 몸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유혹이 많잖아요. 먹는 거라든지 친구들의 유혹이라든지 뭐 놀러 가고 싶은 마음, 다 좋은데 다 하세요. 근데 내가 진짜 다이어트를 꼭 빼야겠다, 10kg든 뭐 20kg든, 그럼 그 목표가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예.
평생에 한 번뿐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 기회고 그 시기란 말이에요. 또 언제 또 다이어트를 내가 해야겠다 마음이 올지도 모르고 그 마음이 왔을 때면은 평생에 2달, 평생에 3달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흐지부지 하지 마시고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나약한 게 사람이지만 정말 강인한 것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톡 한번 먹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에 제가 뭐 그냥 혼자서 막 넋두리 하다 보니까 있을던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이제 내가 헬스장을 고를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PT샵과 헬스장의 차이점. 물론 요즘에는 PT샵이 어떻게 더 많아. 건물에 2개씩 있고. 왜냐면 PT샵은 적은 금액으로 차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물론 기구가 좀 잘 돼 있고 넓은 PT샵도 있어요, 간혹. 근데 그런 PT샵은 결국 나중에 회원권도 받더라고요. 그 포지션이 애매한 거죠. 헬스장도 아니고 PT샵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헬스장이 먼저예요. 예. PT샵이 왜 생겼냐면은, 그러니까 좀 과거로 흘러가면은 트레이너들은 PT원들밖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분위기가. 나한테 돈 내는 회원들은.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반 회원들도 관리를 해주길 바라죠. 일단 그 회원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PT 매출, 정말 제대로 된 사장이라면은 PT 매출보다 회원권 매출이 안정화돼야 된다 생각을 할 거예요. PT 매출은 트레이너가 없으면 주지만 회원권은 트레이너가 있든 없든 유지가 되는 매출이거든. 근데 그래서 일반 회원들도 잘 관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일반 회원들에서 PT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관리하기 싫거든.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PT만 하고 싶거든. 그러다가 생긴 게 PT샵이에요. 적은 비용으로 차릴 수 있잖아. 기구도 많이 필요 없고. 말을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뭐 프라이빗한 공간에 막 이런 식으로. 막 30평짜리 PT샵, 뭐 40평, 50평, 딱 요 정도 딱 크기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살도 뺄 수 있고, 몸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결국 혼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스장에 오면 운동을 할 줄 몰라. 왜냐, 기구들을 많이 안 사용해 봤거든. 그러니까 다 저기 구석에 가서 프레이트만 하고 있어. 아니,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비싼 기구들 놔두고 저기서 돈 아깝게 프레이트도 뭐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개만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면 몸으로 하는 거. 근데 그러다가 조금 계속 쳐다봐, 남들 하는 거. 그러다가 기구 쓰고 싶거든. 그럼 와서 물어봐. 여긴 PT가 얼마야? 그럼 다시 또 PT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PT샵이 그런 건 아니에요. 좀 기구 잘 돼 있는 데는 거기서도 막 잘하고 일반 헬스장 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PT를 전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샵이. PT 전문이 아니라 PT만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문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시설과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PT샵이 운동이 더 불편해요. 조금만 사람 많으면은 유산소도 하기 힘들지, 기구도 막 기다려야 되지. 그러니까 비용이 좀 저렴할 수도 있어요. 회원권 그 비용 안 내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PT샵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헬스장 하면 저랑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네. PT샵이 많이 생기면서 헬스장이 피해보는 것도 있어요. 네. 사람들이 인식을 되게 안 좋게 막 받거나. 그러니까 PT샵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뭐 헬스장에서 PT를 끊으면 회원권을 당연히 옛날에 등록을 했는데 회원권을 왜 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회원권 내야죠. 네. 그리고 PT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헬스장이 PT샵 차리는 거에 돈이 얼마나 더 드는데 장비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PT샵은 개인병원, 헬스장은 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내가 몇 억 들여서 헬스장 차리는 거랑 몇천 들여서 헬스장 차린 거랑 같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 입장이 차이긴 하지만 저희 헬스장 하는 입장에서는 PT샵이 너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어떤 PT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PT샵에도 살은 뺄 수 있어요. 뭐 만들 수 있고 오히려 뭐 잠깐 뭐 바디 프로필 찍는 용도라면 PT샵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저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헬스장에서 제대로 된 트레이너 만나서 몸을 만드는 게 훨씬 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운동을 배우면서 할 거면은.
제가 그냥 이거는 제 짐작이 아니라 PT샵에서 오셔서 PT 하는 회원님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전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기구도 없고 막 왔는데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예. 근데 간혹 이제 좀 이름 있는 선수들이 PT샵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데는 그래도 뭐 공간이 작아도 운동할 수 있는 구색은 잘 맞춰놔요. 자기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선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하기 막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헬스장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내가 운동하기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완벽한 헬스장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면 헬스장은 더 비싸게 받아야 돼요. 비싸게 받으면 하나요, 사람들이? 헬스장 넓어, 기구도 좋아. 그럼 비싸게 받아야죠. 근데 비싸게 받으면 안 하잖아.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가 왜 위험한지 알아요? 위험하다기보다는 안 좋은 게 뭔지 알아? 겉만 번지를 해. 좋은 데는 프리미엄 피트니스는 괜찮아요. 기구도 좋은 거 갖다 놓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데서 일하고 싶어도 몸 좋은 트레이너도 많아. 그런 데는 좀 괜찮아. 대형 피트니스인데 그냥 딱 기본적인 것만 갖다 놓고 유산소만 쫙 깔아 놓고 그런 데는 박리다면 사람들만 바글바글해. 운동하기 불편해. 사람이 많다 보면은 좀 수준 이하의 회원들도 많아.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상들 많아. 예. 운동하기는 안 좋아. 기구도 별로 없어. 그러면서 우리 센터에도 대형 센터 하나 있는데 와가지고 뭐 비교를 해. 근데 거기서 넘어온 사람들은 기구 할 게 없대 별로. 사람은 많은데. 근데 와서 비교하는 사람들 저긴 사람이 있고 넓은데 그럼 거기 가서 가지고 여기서 왜 왔어?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았어. 기구는 저희가 더 많아요. 거기 많대요. 여기가 많다니까 내가 이래. 여기가 더 많아요. 내가. 거기는 넓은 거고 기구는 여기가 더 많아요. 러닝머신이 많겠지만 기구는 저희가 더 많아요. 운동하기 더 좋아요. 자기가 뭐 아는 사람이 뭐 일산에서 뭐 헬스장 그럼 물어보시면 알겠네. 어디가 더 좋은지. 운동하는 트레이너를 하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건 좋은데 굳이 어디가 좋은데 안 좋은데 이걸 제 앞에서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매너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순간 저도 별로 등록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냥 얘기해요. 그 얘기 뭐래요 제가. 되게 웃긴 게 그냥 회원들 중에 차라리 저를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만약에 PT 받을 거면. 근데 제 회원이 저한테 여기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PT 받고 있는 회원인데 등록할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PT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딱 이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들어가진 않아요. 예, 알겠어요. 그거 이제 다니고 있는데 한 일주일인가요? 이러다 관장님 저 혹시 PT가 얼마인가요? 왜요? 혼자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똑똑한 거거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뭐 유튜브 보고 나 따라하는 사람 가끔 헬스장 보면서 뭐 핸드폰 보고 따라하는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이. 내가 자극점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내가 자세가 올바른지 그림 보고 어떻게 알아. 무게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답답하게 운동하는 사람 많단 말이야. 근데 그걸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유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회사에 일이 많아서 2주 뒤에 하겠습니다. 알겠다. 근데 진짜 2주 뒤에 오더라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자기가 아는 형님이 서울에서 헬스장을 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 형님한테 PT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그래? 근데 얼마야? 그랬대. 당연히 물어보죠. 나 같아도 물어볼까. 얼마라고 얘기했대.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비싸? 막 그랬대. 그 형이. 그러니까 이 관장님이 뭐 시합도 많이 나가고 뭐 나름 이름 있으시고 막 그래서 이름이 뭔데? 그러니까 이름 얘기하니까 야, 왜 이렇게 싸? 빨리 받아. 그랬대. 난 기분이 좋더라고. 알아주니까. 차라리 주변에 아는 헬스장이나 아는 트레이너가 있으면은 이렇게 비교해보면 좋은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저한테 오면 비싸다고 하죠. 근데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금액을 낮추고 싶지는 않아. 저는 PT를 엄청 많이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적당히 하고 싶어. 그래야 내 운동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냥 언제 한번 이렇게 막 넋두리 하고 싶어요. 저 중간중간 이렇게 넋두리를 많이 하고 싶거든요. 누가 뭐 많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면 이렇게 얘기 못 하겠지만 보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간도 좀 나고.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회원들이 어떤 헬스장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정말 저렴한 트레이너는 좀 제껴두시고요. 좀 그래도 5만 원 밑으로는 보지 마시고 그 이상 보는 게 가장 좋고, 헬스장을 선택할 때는 내가 기구가 구성이 잘 돼 있는지 그걸 잘 판단 못 하겠다 그러면은 등 기구랑 하체 기구가 많은 곳이 괜찮아요. 예. 최소 등 하체 기구가 5개씩 그 이상 있는 데들. 예. 그러니까 세트로 갖다 놓는데 별로예요. 막 이것저것 섞여 있고 막 여러 브랜드가 섞여 있고 이런 데가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구가 여기 그래도 그러면 거기가 많다는 거는 여기 관장이 선수거나 아니면은 이 관장이 운동에 대해 좀 진심이거나 좀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좀 요구를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리고 뭐 선수거나 뭐 이러면 더 좋죠. 뭐 운동하긴 괜찮겠네. 그럼 내가 뭐 PT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 운동하긴 괜찮은 헬스클럽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 PT샵에서 PT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도 PT샵에 뭐 기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는지, 그리고 거기 트레이너들이 트레이너 PT샵은 수상 경력 이런 거, 트레이너들 시합 경력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이제 많이 보고 가셔도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PT샵 규모는 그 최소 그래도 80평에서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운동할 수 있는 기본 구성은, 차라리 샤워장이 없더라도 기구를 좀 더 넣는 그런 PT샵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쓸데없는 거, 저는 정말 쓸데없는 게, 헬스장에 내가 다 차려놓으면 다 있으면 좋지만 정작 있어야 될 거 없고 정말 쓸데없는 편의시설만 잘해놔. 뭐 커피 갖다 놓고, 여자들 생리대, 머리끈,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잘해놔. 물티슈, 근데 기구는 별로 없고, 샤워장에 샴푸 같은 거 다 있는데, 기구는 정말 이상한 브랜드, 정말 카피, 중국산 이런 거 갖다 놓고, 저는 그거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가 엔진이 좋고, 연비가 좋고, 이런 게 좋아야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잘 나가지도 않고, 금방 고장나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똑같아요. 네? 내가 헬스장은 첫 번째로 운동이에요. 운동하기 좋아야 돼요. 네? 운동도 하기 좋고, 넓고 쾌적하고, 주차장 잘 돼 있고, 이러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그러면 정말 비싸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운동이 정말 할 수 있는 어떤 구성이 잘 돼 있는지, 두 번째는 금액, 세 번째는 어떤 이런 편의시설, 네 번째는 주차장,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파악을 해야지, 너무 금액, 넓이, 되게 쓸데없는 거, 아니, 크다고 좋으면 버스가 차는 제일 좋나? 아니잖아요. 식당이 맛은 없는데 인테리어 화려하고 테이블만 많아. 그럼 식당이 좋은 거야? 안 그렇잖아. 식당은 허름해도 맛있는 데 찾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말 길어졌어. 오늘 딱 여기까지 할게. 그러니까는 트레이너도 잘 고르시고요, 헬스장도 잘 고르시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말, 제가 무슨 얘기한지 전부 다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걸 공감하신 분도 있고, 저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 생각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나중에 참고 한번 하시면 되고, 내일은 이제 가슴 운동 해야겠네요. 저번 주보다 좀 이제 오늘 확실히 컨디션 나쁘지는 않아요. 내일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저번 주 너무 머리도 아프고 몸살에 정말 안 좋았는데, 내일부터 좀 각성하고 운동을 좀 해볼게요. 또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